하나씩만 이거는 좀 관리해야 된다. 근데 뭐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아직 오후 2시가 되면 이게 저 사실 그렇게 그러다가 바뀌면 어쩌려고. 이번에는 확실히 까 이거 확실해요 진짜로? 진짜요. 이거 떨어지면 진짜 무비전 전략실장으로 확실하게. 그래도 일단 그러면 한동훈 후보부터 해볼까요?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 제가 있지만 네. 이번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한덕수 총리랑 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본선 가서 이재명을 만나야 되는데 화합, 포용하는 이런 모습. 관용 이런 모습들을 좀 키워나가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한동훈 후보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으시죠. 그리고 저 탄핵 관련해서도 명확한 네. 걸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게 그 무슨 기타 들고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번에 실망한 게 무슨 키높이 구두를 신고 말고가 아니라 키높이 구두를 신었냐 말았냐고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캠프에 계신 분 한 분이 아주 비장하게 글을 올린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키가 180이 넘는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었겠냐. 근데 그 글을 쭉 읽어봐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가 없어요. 뭘 못 쓰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아니 한동훈이 무슨 정말 과거에 진짜 뭐 이런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게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못 물어보는. 아니 왜 그 보정속옷 왜 입어요? 이런 얘기를 못 하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뭔 차이가 있나? 그거를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신발 논란, 속옷 논란 그리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아니 그 높은 거 신으면 어때요? 뭐 그런 얘기라도 하는 게 낫지. 맞아요.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김 교수님도 잘 모를걸요?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S맨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보가 되고 뭐 당선이 되고 이러면 S맨만 쫙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화 금위원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S란 말을 할 줄 모르거든요. 아니 왜 저 안 된다고 그러시면 자기 얘기만 하지.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하고도 싸우고 같이 나오고 끼지 말아주세요. 엮이지 말자. 비슷해. 그래가지고 저는 한동훈 후보 캠프는 저도 이제 있지만 저는 항상 쓴소리 중심을 하죠. 그래서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기분 나쁜 걸 감수하고 쓴소리 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맞다 해서 그걸 더 보강해주는 이야기를 옆에서 하면 사실은 그 후보라는 게 자기 주위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충성파만 있으면 일종의 그 뽕을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위에 저는 레드팀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주위에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막 더 난리치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분란을 키우는 건데 그건 아마 모든 권력자의 저는 조심해야 될 가장 큰 제일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 뭐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좋은 행보를 아주 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그럴 거다 하고 느끼게 하려면은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무슨 뭐 이건 내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쭉 지난번에도 쭉 통합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인가 어디 나가가지고 불체포 특권 그때 이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이랑 검찰 그 한마디로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선대위원장 누구 시키고 하는 걸 넘어서 뭔가 이 사람이 진짜 좀 이제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구나. 지난번 대선 때 제가 많이 쓰던 말 중에 하나가 프레지덴셜이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대통령 후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대통령스러워 보여야 됩니다. 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변신을 많이 하신 분이라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은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찍는 걸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이미 국민적 차원에서 신뢰는 저는 뭐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는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앞서간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죠. 한덕수 대행은 뭐가 제일 큰? 저는 이제 제일 큰 장점이 안정감 그리고 좀 온화한 리더십 뭐 이런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좀 대비가 돼서 오히려 이제 좀 부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의 그 경우죠.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관료로 봉직하면서 정말 많은 전문성을 가져오고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정치판이라는 건 또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여의도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갓난을 겪고 올라와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정하고 통합하고 협상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덜커덕
용병으로 와서 또 된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걷던 게 정치를 1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다가 급하니까 데려다가 써서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리스크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의 가장 큰 그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정치를 모른다는 국민적인 불안을 씻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모습을 만약에 못 보여주면은 사실상 본선 진출도 어렵겠죠. 제가 뭐 말씀드린 그렇습니다만. 예. 네.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분들은 저기 정치를 그래도 뭐 해오신 분들이니까 네. 이런 점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는 느낌이 나는데 한 총리는 전혀 그냥 이 처음이잖아요. 백지.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제가 그 박근혜 탄핵되고 또 윤석열 탄핵되고 좀 약간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몇 달씩 업무를 안 하고 있는데도 별 상관이 없어요. 잘 굴러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돼도 잘 굴러가지. 근데 과연 자기가 왜 대통령이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게 리스크네요. 네, 그게 가장 큰 그게 깜깜한 거죠. 네. 의원님 같은 분이 또 도와주시면 왜 저보고 여기저기 다 도우라 그래요? 그리고 김근식이랑 엮이기도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그래도 김문수 후보까지는 얘기해야죠. 아니 뭐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의 불쏘시가 되려고 자처하신 분인데 뭘 언급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예. 정말로 이 보수정당 쪽에서 존경을 좀 받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깜짝깜짝 우리는 이제 김문수인데 이거 생각하고 옛날 사람 그렇죠. 생각하고 네. 하는데 김문수인데.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다들 인정하는 게 청렴하다. 진짜 돈이 없다.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이분이 젊은 시절에 정말로 열심히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또 지금은 완전히 오른쪽으로 오셨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변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유연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변할 때 어떤 분들은 나도 저쪽에도 갔었고 지금 내가 이쪽에 와 있으니까 지금 저쪽에 있는 사람도 이해가 간다. 이게 양쪽을 이해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약간 내가 가봤는데 거의 틀렸어. 저기 있는 놈들 다 바보야. 약간 그 MB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태도를 좀 고치셔야 된다. 이게 본인이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강점이 많으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지금 시대에 맞는 리더십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품성으로는 제일 좋은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이번 토론에서도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그다음에 점잖은 분 이렇게 해서 품성으로는 점수를 좀 땄는데 이분도 대통령 할 거란 건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을 그러니까요. 지지하는 사람이 그냥 그쪽으로 지지가 옮겨가니까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그러니까 거거든요. 사실 자리에 앉아 계신 걸로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품성론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 또 했던 말, 또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에서 국민들은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가에서부터 정광훈 자유통일당 창당 멤버까지 네.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했던 인생의 궤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정리가 안 돼요. 스스로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좀 저는 그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님도 깜빵 동기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끝까지는 안 가는데 여기까지 저는 그래도 최고 갔죠. 깜빵 동기에서 네. 민주당에서 김태섭 의원이랑 같이 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갔다가 그거 일로 와 조금씩 오지 거기에서 이렇게 가진 않지. 차이가 좀 있고. 그럼요. 그리고 저 멀리 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